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수가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농촌 빈집이 70%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급감하는 인구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인구 소멸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빈집뿐만 아니라 학교, 상가 등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개 정도의 지자체가 소멸 위험 지역이다. 사실은 이 개수보다 더 중요한 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촌에 종사하는 인구는 8만 7천 명 정도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가 인구의 감소가 결국은 어촌의 소멸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화려한 도시를 떠나 삶의 터전을 시골로 옮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 10,000원인 집이 맞습니다. 월세 10,000원. 강진군에 있는 모든 빈집 리모델링 된 집은 월세 10,000원입니다. 시골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며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 그들이 촌으로 온 진짜 이유를 들어봅니다. 산골 마을에 눈이 내리는 날이면 송현창 씨는 아이들과 함께 눈놀이를 합니다. 도시를 떠나 산골로 들어와 얻은 보물 같은 두 아이입니다. 호들은 테이커. 자, 이대로 눈 하나 둘 발사! 그리고 또 다른 가족. 아이들이 많지 않은 시골이다 보니 두 자녀에게 친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라쿠! 맛있겠다. 나도 이거 먹지 진짜. 이거? 이거는 못 먹어. 건이는 막 라쿤 간식이야. 자. 도시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와 지금은 아이들을 낳고 안정도 찾았지만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도 여기 이제 원래 살다가 또 이제 어렸을 때는 여기서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동네 분들이 이제 다 잘 해주시는데 먼저 다가가서 이제 말 한마디 건네시고 인사도 잘 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막둥이 자식처럼 예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십니다.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서 떠났다 보니 산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친 시간이 9년이 넘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꽃과 나무 중에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전국을 다 가면서 이렇게 다 사오고 또 뭐 큰 돈 들여서 사온 나무들도 있고 또 직접 일일이 다 조그만 거 다 사러 다녀서 발품 팔아서 심은 꽃들도 있고. 송현창 씨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를 위해 정원을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정성을 쏟았는데요. 그 결과 순창군의 민간 정원 1호로 지정됐습니다. 외부는 전형적인 정통 한옥이고 내부는 어떤 호텔보다도 편합니다. 송현창 씨는 집만큼은 공을 들여 짓고 싶었다는데요. 여기 멋있죠? 예. 지금 이곳이 앞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 상량문에 보시면 한자로 쓰여 있는 게 1957년도에 이 집을 지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적어져 있습니다. 이런 골동품들을 한 3년 동안 수집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게 있으면 사고 막 골동품 경매장에도 가고 이게 한 60년, 70년씩 되던 예 그런 물건들이고 여기 위에 천장에도 호롱이 달려 있습니다. 70년 가까이 된 이 시골집을 구하기까지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 집을 정말 갖고 싶다 해서 한 4, 5년 설득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서 선생님 댁이에요. 굉장히 부잣집이기도 하고 자녀분들이 다 잘 되시고. 기운이 좋은 이 집을 구입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촌에서 살기 위한 경제적 수단인 건데요. 귀촌을 했지만 농사를 지을 자신이 없었던 송현창 씨. 오래된 집을 구입해 리모델링해서 숙박업을 하며 소득을 얻고 있는 겁니다. 할 거 없으면 시골에 나가 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물론 농업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시골을 오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도시에서 살던 그 정서대로 시골에 오시면 적합하지 않아서 많이 그 괴리감을 느끼고 또
충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우와 고구마 우와 아 태희 고구마 건이 좋아하지? 꽃이 못 먹어. 뭐 따뜻한 거 뜨거운 거 못 먹으니까 아빠 이렇게 해줄게. 자연을 벗삼아 사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송현창 씨와 가족. 그런데 요즘은 이곳을 떠나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데요. 애들 학교에 대해서 이제 점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도시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둘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시에서 산골로 귀촌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다시 도시로의 이주를 고민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23년 통계로 전국의 지자체 약 228개 거의 다가 인구 소멸 우려 지역으로 발표된 바도 있죠. 농촌은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이 힘들고 농사져서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떠났고 이미 농촌 사회 구조 자체가 고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후계 인력의 재생산이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예식장 했던 곳이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어린이집이 어르신 돌봄 센터로 바뀌는 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국토의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데 첨단 산업들은 이렇게 청년 인구가 밀집된 환경 속에서 싹 터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던 거죠. 1960년대까지 1차 산업 중심이었던 우리나라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화가 진행됐고 그 후 2차, 3차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자연스레 도시에는 인구가 넘쳐나기 시작했는데요. 반면 농촌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만큼 가난해지고 불균형한 발전이 진행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으로 1차 산업으로 승부를 보겠다며 어촌 마을로 귀여한 청년이 있습니다. 올해 34살의 신동선 씨인데요. 남해 앞바다에서 통발로 문어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은 이쪽이 아니고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마케팅이랑 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는 이 하나 없는 이곳에 정착한 지는 이제 1년. 고단하고 위험한 뱃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특별한 기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대한 배예요. 네, 빌린 배입니다. 그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 배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런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배를 임대해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어업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0년 17만 명이던 어업 인구는 2022년 9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10만 명 선이 무너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업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선 청년 임대 사업은 사업 명칭 그대로 기존의 어업인이 가지고 있는 어선을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임대를 해줌으로써 저희 공단은 이런 임대 사업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는 기존의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어선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교육, 컨설팅, 기타 어선어업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어선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어선주에게는 노후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정책 지원 제도입니다. 동선 씨는 현재 1인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년차 어부이다 보니 바다를 마주할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특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날에는 출항을 앞두고 긴장감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풍랑주의보 때문에 바다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날은 어떻게 해요? 이런 날에는 육지 일들을 해요. 통발들 어구 손질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주변의 걱정을 안고 시작한 어촌으로의 귀여. 고된 일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어촌에서 생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들도 많고 어촌에 청년이 또 저 혼자다 보니까 조금 친구도 없고 외롭기도 한데 마을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오고 갈 때 잘 챙겨주셔가지고 또래 청년이 없다 보니 도시 생활이 그립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잘 잡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바다에서 또 살아남고 바다에서 또 돈을 버는 법을 배웠는데 이 이후에는 그 잡은 것들을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공 공장도 생각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수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유통까지 지금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된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동선 씨지만 도시를 떠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비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지부터 정하는 과정에서 집이 있는지 내가 거기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탐색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에 그 어촌 마을이 한 290개인가 정도 어떤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는데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녔어요. 집이 뭔가 많아 보이는데 뭔가 거주할 공간도 없고 또 거주할 공간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은 제가 초기에 많이 느꼈던 문제였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인구 이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데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는 일자리와 주거 두 가지 모두 질적인 면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가구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귀촌, 귀농, 귀여인 통계를 보면 2023년에 귀촌 가구는 30만 6,441가구, 귀농은 1,307가구, 귀어는 716가구로 집계됐고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인구 유입을 위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소유주가 빈집을 무상으로 군에 임대할 경우 5년 임대 시 5천만 원, 7년 임대 시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강진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할머니께서 거주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녀분께서 군에다가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 집을 증여나 상속받은 도시의 자녀들이 당장 고향으로 올 수 없는 경우 관리하기 어려워 군에 임대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강진군에서는 이렇게 비어있는 집을 빌려 인구 유입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한 12팀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넓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예. 무료로 쓰시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보증금 100만 원, 2년째 월세 24만 원. 그래서 123만 우선 일시당 받고요. 그다음에 그 2년이 끝난 뒤에 또 계약을 원하신다 하면은 그때도 24만 원을 이렇게 받고 있죠. 월세 10,000원인 집이네요. 맞습니다. 월세 10,000원입니다. 강진군에 있는 모든 빈집 리모델링된 집은 월세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주거 문제 대안을 마련하자 강진군에는 귀촌을 해온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청년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 작년 1년 동안 들어온 인구를 좀 통계를 해본 결과 한 150여 명 중에 한 60% 정도가 30, 40대 분들 가정이 그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이 많이 유입이 돼서 강진이 아무래도 활력이 좀 많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의 귀촌이 이어지면서 지역에도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건편사무예요. 고마워요. 20대가 되어서 대학교는 이제 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했는데 그땐 못 모르고 나갔지만 뭐 한 10여 년 동안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이게 강진에 청년 조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합원 활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주 살기 프로그램으로 왔던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거죠. 5년 전 귀촌을 했던 이상준 씨, 그리고 3년 전 시골살이 체험 프로그램을 하러 온 천진주 씨. 두 사람은 귀촌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었는데 항상 부러웠던 게 남자들이 이렇게 차고 안에서 뭐 이렇게 제 것들을 만드는,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되게 부러웠는데, 사실 서울이나 그런 도시에서는 그런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내가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했던 이상준 씨. 상준 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이 어려워지자 귀촌을 생각했습니다. 올해로 귀촌 5년 차. 시골에서도 마음 먹고 할 일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데요. 카페도 하고 있고, 제가 농사를 지어요. 황칠나무라고 하는 전라남도에서만 상생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농사도 짓고 있고, 또 저희 와이프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수익을 조금씩 가져와서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던 아내 천진주 씨 역시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과 취미의 그 중간일 것 같은데, 여튼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카페에서 판매하고 이제 손님들이 좀 더 카페를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저도 개발을 해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만들게 됐죠. 도시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 하지만 누구나 이들처럼 귀촌을 해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귀농귀촌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농부로. 단순히 거주 공간을 농촌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자기 삶의 철학적 전환인 거죠. 그렇다면 정해진 거예요. 왜 시골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찾아야죠. 손재주가 좋아서 20살 때부터 목공을 배우고 전국의 현장을 돌며 목수일을 한 김시온 씨. 올해 30살인 시온 씨는 4년 전 이곳 강진으로 귀촌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이 더 어울릴 청춘이 왜 굳이 시골에 터를 잡으려 했을까요? 현장에서 계속 한옥목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가구를 만들거나 이제 선물을 주는 등 이런 활동들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집을 짓는 일도 물론 너무 재밌고 보람찬 일이지만 이제 가구 제작에 좀 더 흥미가 가고 이쪽으로 내가 했을 때 뭔가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수요가 적은 시골에서의 창업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텐데요. 어차피 저는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불리한 점은 없고 지금 제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차원에서 이 강진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고 지금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창고를 얻어 개인 공방을 창업했기 때문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며 일을 할 때보다 정착해서 창업하면서 삶은 안정됐습니다. 삶이 안정적이다 보니 더 큰 것도 얻을 수 있었다는데요. 와이프는 이제 재작년쯤에 이제 만났는데요. 와이프도 귀촌한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보다 창업을 1년 더 빨리 했고요. 이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와이프는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뭐 전시나 이제 큐레이터 같은 뭐 예술 분야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쪽에서 이제 예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인테리어 관련해서 어떤 미팅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친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되고 귀촌해서 만났습니다. 혼자 하는 작업이라 고단하지만 성취감 덕분에 지치지 않는다는 시골 목수입니다. 평온한 삶, 제2의 직업 등 귀촌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여기 조금은 특별한 이유로 귀촌을 선택한 가족이 있습니다. 모두 12명으로 이루어진 이 밴드는 한 가족입니다. 박성용 씨와 아내 이계정 씨, 그리고 성인이 된 첫째부터 이제 두 돌이 된 막내까지 다둥이 가족입니다. 부부가 도시를 떠나 귀촌을 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셋째 가졌을 때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시선이 너무 많으니까. 서울에서 살던 이 부부, 셋째 아이를 가졌을 당시 주변에서 축하의 말보다 걱정을 먼저 들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귀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명의 아이들이 더 태어났습니다. 시골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오히려 이제 귀촌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작은 학교, 뭐 전교생이 뭐 30명 미만이지만 그런 학교에서 오히려 좋은 선생님들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컸던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시골에서는 아이들을 보기가 귀한데요. 교육부의 시도별 폐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누적 폐교 수는 3,955곳.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데요. 폐교의 90%가 지방에서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시골에서 10남매는 그야말로 유명인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한창 먹성이 좋은 청소년기의 아이들까지 먹거리를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식비도 많이 들겠어요. 네, 식비 많이 들어요. 얼마 들어요? 저희가 한 300, 400 정도 식비를. 한 달 식비만? 네. 아이 수만큼 할 일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밥을 먹으면 뭐 공기가 12개 나와야 되고 국그릇이 12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많은데 제 거기에 반찬 그릇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가득 차죠. 아이들도 그래도 또 많이 도와주고요. 그리고 남편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냥 계속 한 명씩 늘어서 한 일이어서 그런가, 막 갑자기 이게 늘어난 일은 아니어서 그런지 그 무게를 잘 못 느꼈거든요, 사실. 아이들은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엄마 아빠의 일을 돕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박성용 씨는 귀촌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곳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용 씨. 지금이야 자리를 잡았지만 처음에는 타향살이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직업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서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남부럽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왔을 때 오히려 이제 지역 사회랑 맞지 않는 어떤 스펙이 너무 이렇게 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동화되지 못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제 인생의 길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죠. 자녀를 위한 선택이었던 귀촌은 가족의 행복뿐만 아니라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까지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귀촌을 결심한 사람들. 그저 도시의 삶에 지쳐서 귀촌을 결심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귀촌인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도 마련돼야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 청년들이 뭔가를 해야 한다,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결심의 강도가 상당히 세야 돼요. 일단은 청년들을 유입하는 정책보다는 있는 청년들을 나가지 않게 지키는 정책, 이거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이런 정책에 굉장히 많이 더 힘을 쏟아야 된다. 물고기 잡으러만 계속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잡힌 물고기 밥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로 저절로 와요. 거긴 다르다.
가서 뭐 궁금한 걸 물어봐도 그렇고 행정 절차도 그렇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도와준다. 그러면 자기 지역의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자세가 중요한 거죠.